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김봉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훈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빛나는 굿드레이 고장 부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기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도지사님께 도내 스마트팜 관련 정책 질문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 쓰레기 처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스마트팜과 관련한 정책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이라는 용어가 말해주듯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을 두고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수집한 데이터가 최적의 생업 환경을 알려주고 자동으로 제어하는 농장으로 최적화된 생업 환경이 유지돼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높아지는 혁신적인 농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 스마트 농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도표 1을 보시면은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계 스마트팜 농업 시장은 2020년 138억 달러에서 2025년 220억 달러로 연평균 9.8%의 성장을 예정하고 있고, 가장 비중이 큰 정밀 농업 분야는 2020년 64억 달러에서 2025년 110억 달러로 연평균 11.6%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온실과 가축 모니터링 분야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지만 각각 2020년 12.5억, 14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18.5억, 22.8억 달러로 연평균 8.2%, 10.2%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농업 시장은 2020년 2.4억 달러에서 2025년 4.9억 달러로 연평균 15.5%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스마트팜 청년 창업보육센터 운영, 스마트농업 R&D 사업을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농업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충청남도에서 청년 스마트팜 조성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정착을 지원하면서 미래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민선 8기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7년간 농업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스마트팜 현장을 지켜본 본 의원은 농산물 품목이나 판로가 한정적이고 자체 기술도 고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식품부의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 신사업 투자비의 가파른 증가에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심정입니다. 우선 국내 30년의 스마트팜 역사를 먼저 이해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유리온실 사업에 국비 2,118억 원을 등 총 8,800원을 투입하여 244.2헥타르를 조성하였으나 비닐하우스 시설 농업의 면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농산물 수출이 부진하면서 국내로 유입되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였습니다. 당시 유리온실은 3.3제곱미터당 180만 원의 수준까지 시설비가 투입되었고 IMF를 거치면서 농민들은 빚더미에 몰리게 되고 90% 이상의 농가가 경매 절차를 거쳐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 감사원은 농어촌 구조 개선 사업 일부를 감사한 결과 사업비 전용, 보조금 횡령 등의 총체적인 부실 사업이라고 발표하였고 유리온실 사업의 경우 실패한 사업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2020년대의 유리온실 사업은 평가하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09년 펴낸 시설원예 산업의 제도약 방안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혹자들은 2020년대 후반까지를 시설원예 산업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심한 정체기를 거치게 되고 투자도 매우 제한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대에는 동시다발적 FTA 체결로 관세 장벽이 없어진 수입 농산물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경쟁력 강화의 차원에서 첨단 수출 농업 단지 계획으로 첨단 유리 온실 사업이 부활을 하였습니다. 농업 선진화 방안과 규모화된 기업농 육성 정책으로 민간 자본 투자의 길을 열어놓았고 대기업 8개 그룹이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동부그룹의 동부팜 한농이 유리온실 사업에 진출하려다 농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사업을 접었고 LG그룹의 계열사인 LGCNS도 새만금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추진했다가 결국 철회하는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20년대의 주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대기업의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 진출입니다. 김제, 상주, 고흥, 밀양에 준공되어 청년창업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 단지가 구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편 국내 건설사들도 앞다퉈 스마트팜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스마트팜을 친환경 미래 성장 동력 사업으로 추진하여 아파트 입주민이 직접 채소를 기르는 H클린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코오롱 글로벌은 컨테이너 작물 재배 시스템을 개발한 올레팜에 50억 원을 투자해 지분 20%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호반건설도 도시명 스마트팜 업체 세플 프라이머스에 투자하였고, 팜8는 평택을 본사로 서울, 화성, 이천, 천안 등의 거점 도시에서 150종의 채소를 현재 재배하고 있습니다. 과거 30년간의 스마트팜 역사를 볼 때 몇 가지 문제점이 반복됩니다. 첫째로 스마트팜을 확대시키려면 판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생산력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농산물을 제대로 팔아낼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선 1헥타르에 30억 이상이 소요되는 대형 시설은 연중 생산을 목표로 하는 토마토, 파프리카, 쌈채소, 화해류가 전부입니다. 사실 딸기 품목은 대형 스마트팜에 적합한 품목은 아닙니다. 그동안 일본의 파프리카와 화해류를 판매해 왔지만 경기 악화로 이를 기대하기는 더 이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는 주변에 프랑스, 폴란드 등 토마토와 파프리카를 수출할 나라가 많은데 사실상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품목별 의무 수출량이 설정돼 있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국내에 유입된 물량이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OECD 자료를 보면 세계 농산물 유통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1.5배수 이상의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5개국 뿐입니다.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술 농업을 추구하고 생산 원가를 줄이는 노력을 더 깊이 해야만 합니다. 뿌리 깊은 농산물 유통 구조의 문제점도 수출 농산물 가격이 높은 주요한 요인입니다만 이는 다음 도정 질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형 스마트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고 해도 시설 자재값이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40%에 대략 15억 원이 넘는데 이를 상환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다만 최근 농협은행이 상환 기간을 20년간 장기간으로 늘려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그 상환 금액이 줄어든 것은 아니므로 농가 부담은 여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수적으로 다시 시설 투자해야 하므로 최고의 효율성으로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는다면 점차 부실화될 우려가 높습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는 기후 특성상 장기간의 다습한 환경이 스마트팜 운영에 큰 장애 요인이 됩니다. 365일 농산물을 생산해야만 그 효율과 농가 소득이 최고점에 오르는데 농작물도 생물인지라 우리나라의 여름 고온기 습도와 겨울의 난방시 습도가 그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다습한 환경은 해충과 병원균으로 하여금 농작물을 취약하게 만들어 결국 수확량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 복합환경 제어 기술 개발이 한창인데 이 기술이 유효하려면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생육 데이터, 즉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량 등 생육에 필요한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핵심 기술은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데이터 확보를 위한 자체 모니터링 기술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스마트팜의 설계는 첫 번째,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에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농사짓는 작물과 그 재배 기술에 맞추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신규 농업인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규모의 스마트팜 모델이 먼저 개발되어야 합니다. 충남에도 청년 농업인들의 중소형 단독형 스마트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 부담으로 연동형 유리 온실보다는 많은 청년 농업인들이 단독형 비닐하우스 스마트팜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중소형 스마트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 중에 성공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공주 우성의 영농조합 회원들입니다. 본 의원도 2022년부터 이 연구회 자문위원으로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노하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주 우성의 영농조합법인은 생산, 연구,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고품질 표준화 오이 생산 목적으로 결성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큰 공헌은 기존의 내재해형 단독 하우스 설계와는 별도로
공주형 단동하우스를 자체 개발하여 농촌진흥청에 설계해 등록을 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특허 출원으로 본인들만을 위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 농민들을 위하여 누구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도를 개방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내재형 단동하우스와는 달리 폭이 넓게 설계되어 생산력 향상과 수익 증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2022년 11억이었던 매출도 신규 회원과 하우스 개선으로 2022년 20억으로 2배 성장하였고 2025년 회원수 20명, 매출액을 40억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귀농자들로 전직 엔지니어, 영업사원, 세무사 등으로 과거 직업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모범적인 중소형 스마트팜 성공 사례가 있지만 하우스를 늘리기 위해서는 재정적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하고 있는 스마트팜 정책이 대부분 대형 시설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추진되니 일반 중소농민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이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은 도내 비닐하우스 면적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단동하우스에 자체 개발한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을 적용하여 농가들로 하여금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100개소를 80헥타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2025년까지 총 175개소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 특히 충남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보급형 중소 스마트팜 모델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스마트팜 운영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포함한 농작물 생육 데이터 모니터링 결과가 얼마나 구축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농업인들에게 스마트팜을 연계해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은 또한 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지사님께서 네덜란드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서는 농민들에게 직접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예산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금 지원보다는 유통구조 개선, 대기업과 연계해 계약 재배하고 수출길을 열어주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충남이 가진 농업 유통 구조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소규모 농업인들을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과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불법 쓰레기 폐기물 투기 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 폐기물 사진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21년 부여군 초초면 세탑리 불법 폐기물 현장의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약 3만 1,900톤을 처리하였고 94억 원의 재정 투입과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전부 처리를 완료하였으나 본 의원도 제11대 충남도의원으로 부여군 불법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당진시 불법 폐기물 현장 사진입니다. 당진시도 약 1만 8천 톤가량의 불법 폐기물이 쌓여 있고 약 2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이 쓰일 전망입니다. 다음은 천안시 불법 폐기물 현장 사진입니다. 2021년 천안시도 5,200톤 상당의 불법 폐기물을 3억여 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긴급 처리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충남 곳곳에 심각한 문제이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지역도 많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불법 쓰레기 투기업자들은 보통 땅 주인에게 토지나 공장을 빌린 후 쓰레기를 대량 투기하고 도주하는 형태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 낮은 처벌도 있지만 아주 짧은 시간에 새벽에 대량으로 이동이 이루어져 차량을 발견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게 사실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많지 않고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불법 투기 수익에 비해 처벌이 약하니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환경부는 조직적 폐기물 방치, 투기 행위를 차단하는 근절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경찰청과 협조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조직적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폐기물의 부적정한 이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올해 10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 적정처리 추진센터와 연계하여 불법 폐기물 관리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는 입장입니다. 중앙정부가 올해 말부터 시행한다고는 하지만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법 쓰레기 업자들은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충남을 그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불법 폐기물이 쌓이면서 악순환은 반복될 것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도내 불법 폐기물이 얼마만큼 방치되고 어느 지역에 불법 행위가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지방경찰청과 함께 도에서 자체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예방 차원에서 단속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일정 기준을 정해 불법 쓰레기 및 폐기물 신고 포상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쓰레기 및 폐기물은 예방 활동과 단속이 중요합니다. 처리 비용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고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화재 위험, 가스 폭발 등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와 각 지자체가 함께 공동의 대책을 모색하고 향후 불법 쓰레기들을 방치한 지자체는 일체의 지원을 중단하고 자체 비용으로 처리토록 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팜 정책과 불법 방치 쓰레기 문제와 관련한 도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